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2022년 입시에 서울대 자소서 3번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스트 자소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또 카이스트 자소서 바뀐 항목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입시에 보면 자소서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대학들 보면 자소서를 아예 쓰지 않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달리 카이스트는 자소서에서 자율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새롭게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하는지 자소서 항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소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바뀐 1번 항목을 보면요.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질문을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내로 적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결 노력을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적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번에 새로 바뀐 그 카이스트 자소서 1번 문항을 보면서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고 보셨을 건데요. 카이스트 총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총장님이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험 문제를, 특이한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 하나를 출제하고 그리고 답안지를 직접 만들어라고, 이렇게 문제도 내고 답지도 같이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문제를 내고 그 답까지 다 적으라고 하신 건데요. 시험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아마 그런 문제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 출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도 바뀌고 문제를 만들어라고, 그 자신만의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자소서를 바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취임식 영상에서도 창의적인 인재, 질문하는 인재를 엄청 강조를 하셨습니다. 카이스트 2022년 모집 안내 책자에도 보면 미래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것이 보이고요. 또 작은 꿈보다 큰 꿈을 꿉니다. 정해진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인재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카이스트 입학처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학생 본인이 평소에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셨고, 학업적인 것도 괜찮고 학업 외적인 것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게 된 배경도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소서 1번 항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막연하게 뭘 적어야 될지,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하고 또 더 알고 싶고 더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적으면 됩니다. 제 아이 자소서에도 보면 평소 공부를 하며 어떤 정리나 이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었던 곳은 교내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을 증명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석학, 미적분학 책을 여러 권 펼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러한 경험이 학업 실력을 향상시켜준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원문을 찾아서 따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논문을 찾아서 번역해보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소서 1번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두 번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혼자서 스스로 연구해 본 것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자소서에도 보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례를 들고 그것이 본인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하시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입학사정관님께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면서 연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중에 남들과 다르게 활동한 나만의 특징을 적고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업 시간에 주말 귀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해결책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리책에서 읽었던 네트워크 이론과 연결하여서 문제 해결을 했던 것을 자소서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책에서 읽었던 네트워크 이론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국어 시간에 적용을 했고, 물리학을 적용한 저의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설득해야 할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 이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됨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물리를 실생활 속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어 물리나 국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음악과학 등 상반되어 보이는 과목이지만 교과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탐구 주제를 적으면 좋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한 한 선배는 물리하고 음악을 연관하여서 자소서를 적었었는데요. 물리 중에 이렇게 파동을 공부하는데 진동수 변화에 따라서 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주제로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자소서에 적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상식을 깨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혼자서 연구해 본 것들을 적으면 참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대학 입시 카이스트 자소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에서 이 정도로 하고 2부에서 두 가지 정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